자, 잘 지내셨죠? 네. 얼굴 보니까 잘 지내셨네. 자, 오늘부터 이제 3, 4월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11월 달부터 진행하신 분들은, 11월, 12월 달에 이제 한번 돌았죠? 한 시간 하고, 11월, 12월 달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한 60%, 한 70%는 했어요. 전체 내용에. 그리고 또 1, 2월 달에 거의 한 90% 이상 했고. 그렇죠? 한 두 번 이제 돈 거예요. 이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 어떤 분은 두 번째 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 제가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이번 시험 32회 대비 세 번째 순환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4월 과정이 여러분들 10월달에 시험이죠. 10월달에 시험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3, 4월달 과정이. 그래서 이 3, 4월달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개인적인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맨날 집에 가지 말고 도서실에 남아가지고 좀 공부 좀 하고, 아니면 언제 상황이 안 되면 집에서 하든지 하여튼 반드시 시간 좀 내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자, 오늘은 페이지가 18페이지입니까? 자, 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8페이지에 나오는 이 연역,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이제 1월달이나 11월달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에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되고, 한 장 넘겨보니까 21페이지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라고 나옵니까? 자, 이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면 22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 성격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구성과 성격 요거를 이제 볼 건데, 요거는 막 단독으로 이렇게 시험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개념만 한번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그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공인중개사법. 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부터 볼게요. 성격. 일단은 네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중개사법은 일단은 첫 번째가 일반법이다 라고 하는데, 일반법은 다른 말로 기본법이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기본법이냐면 중개에 대한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항, 장소를 불문하고 이 중개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본법, 일반법 이렇게 부릅니다. 중개에 관한 기본법. 자, 두 번째가 특별법인데, 뭐에 관한 특별법이냐면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래서 자, 중개에 관한 내용이 자, 중개사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상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다. 그러면 어떤 법을 먼저 적용시킵니까? 중개에 대해서 중개사법에 있고 상법에 있고 민법에 있다. 그러면 어떤 법을 먼저 적용시킵니까? 네,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시켜요. 왜? 상법하고 민법에 대한 이 특별법적 지위에 있어요. 이 중개사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중개사법 먼저 적용시키고, 중개사법에 그 내용이 없으면 상법하고 민법 중에서 어떤 법을 먼저 적용시킵니까? 상법. 네,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다고.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뭐 앞에 있거나 하여튼 상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인 맞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맞죠? 그래서 상법 먼저 적용시키고, 상법에 내용이 없으면 민법 적용시킵니다. 모든 국민의 법인 민법을 적용시킨다. 요거 그래서 민법,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무슨 법? 중간법. 중간법이다. 다른 말로 이제 혼합법이다. 혼합법. 그 다음에 사회법. 그러니까 등록관청 있죠. 등록관청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소장님하고의 관계는 공급관계입니다. 그리고 개업하고 의뢰인 관계는 사법관계. 그래서
이 공급적인 요소랑 사업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해서 혼합법, 사회법, 그런 법을 사회법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국내법입니다. 국내법은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취급하겠다. 국내법.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일단 법률이라는 게 있죠. 법률. 자, 많이 들어보셨어요. 모든 법이 마찬가지겠지만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어디서 제정합니까? 국회에서 제정하지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행령하고 같은 말이 있어요. 시행령은 누가 만듭니까? 그 대통령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요. 대통령령, 시행령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냐면 각부 장관들이 만드는데 우리 법,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장관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지요. 국장입니다. 국장.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이래 불러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다고 해서 국토교통부령 되겠죠. 같은 말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럼 법률은 자, 제일 마지막 조가 몇 조냐? 1조부터 제일 마지막 조가 몇 조였습니까? 일곱 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7장, 전 7장 51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51조가. 51조가 과태료입니다. 51조 과태료고 제 1조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몇 조, 이거 몇 조, 이거 외워야 됩니까? 이거 안 외웁니다. 이거 안 외워도 돼.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 시행령, 요거는 제일 마지막 조가 몇 조입니까? 38조예요. 시행규칙은요? 29조죠. 그러면 이거 세 개를 합치면 몇 조입니까? 이거 세 개를 51조하고 38하고 29를 합치면 118개. 자, 118개의 조문에서 이 조문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까? 네? 모르고 40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총 문제가 40문제고 중개사법만 몇 문제 나오냐면 28문제에서 30문제가 나와요. 28에서 30개, 29개, 30개 나와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이 중개사법이 우리 과목에서. 118개의 조문에서 30문제가 나온다 치자. 자, 우리가 30문제 나오면은 보기가 총 몇 개입니까? 30문제가 나온다 치면 우리가 읽어야 될 조문이요. 읽어야 될 지문이 몇 개? 150개 되겠습니까? 자, 지문이 150개가 나오는데 조문은 118개예요. 그럼 다 나온다 소리네. 그렇죠? 그럼 118개의 조문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면.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돼요, 우리 과목은.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안 됩니다.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주어가 맞는지, 서술어가 뭐 할 수 있냐, 해야 하냐, 뭐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10일인지, 7일인지, 15일인지, 3개월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바꿉니다. 이렇게 막. 그렇죠? 우리 과목은 여러분들 어렵진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지 뭘 막 이렇게 머리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있는 조문 있죠. 118개 있는 이 조문을 완벽하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1초 만에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1초 만에.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딱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1초 만에. 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밑줄을 꺼볼게요. 밑줄. 안 끄신 분들은 한번 꺼보고, 혹시 밑줄이 끄져 있으면 그냥 이제 애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애워야 돼. 자, 21페이지 보시면 돼. 먼저 그 참고 학습에 보면 구성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조문이 51조, 38조, 29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시행령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시행령에는 주로 사항, 기준 이런 게 나와요.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사항, 기준.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각종 사항이나 뭐 기준, 등록 기준이나 이런 게 나오고, 그럼 시행규칙에는 뭐가 나옵니까? 네, 절차가 나옵니다. 등록 절차, 분사무소 신고 절차, 그 다음에 서식이 나와요. 별지 서식들. 서식은 다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 외웠죠? 네.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22페이지에 성격 보세요. 자,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일반법 되어 있죠? 뭐에 대한 일반법입니까?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네, 기본법이다.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민법, 상법에 대한 무슨 법? 특별법입니다. 자, 민법, 상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법이 중개사법입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양가로 3번에 공법, 사법의 중간 영역,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입니다. 그리고 밑에 국내법이라고 되어 있죠. 국내 중개대상물만 취급하겠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볼게요. 총칙 나오죠. 자, 총칙이 나오는데, 자, 제일 먼저 1조가 나옵니다. 우리 법 제1조가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어떤 법도 보통 다 1조가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법은, 우리 시험은요, 1조인 목적도 이제 시험 문제 냈습니다. 과거에. 매년 낸 건 아니고 한 2, 3년째로 냈습니다. 근데 목적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오래 전에 좀 몇 년 전에 개정이 되고, 그 개정된 이후에 이 목적은 한 번도 안 냈어요. 매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나올 거라고 맨날 이제 매년 공부를 합니다. 어차피. 자, 그런데 이제 안 나왔어. 근데 올해도 여러분들 시험에 모릅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기출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과거에 좀 안 나왔던 문제라든지 그리고 겹치지 않게 해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확률도 있고, 저 1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죠.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목적은 거기 보면은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밑줄 한번 꺼보세요. 조문에다가 바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거 첫 번째예요. 이게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이지. 그다음 두 번째, 전문성을 제고한다면 그 전문성 제고,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이게 세 번째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국민경제 이바지. 궁극적인 목적이면서 간접 목적, 2차 목적인데, 자, 요걸 한번 적어볼게요. 목적은 목적이 맞냐 안 맞냐 그걸 물어봅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최종 목적. 자, 일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죠. 네,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항을 정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공인중개사 말합니다. 이때 그는 공인중개사를 말해요. 네,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하고, 자,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죠. 네, 건전하게 육성하여. 궁극적인 목적이요. 네, 국민경제발전 이바지예요. 네, 국민경제
경제 이바지. 자, 그래서 목적만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시험 준비가 끝나는 거죠. 목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참고적으로 봐야 될 거, 이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목적,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거래 계약서는 언제 작성한다고 했습니까? 중개가 완성이 된 때 작성하는 겁니다. 중개가 완성이 된 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업무가 있고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뭘 작성합니까?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잘 알아두셔야 되고, 다 시험 각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14조에 가면, 법제 14조에 가면 뭐가 규정이 되어 있냐면, 법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중개업 이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겸업. 자, 이런 규정들이 이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전문성 제고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정한 자격에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격사유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격사유.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니까 적법하게 중개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 제도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는 이제 경제니까 돈하고 관련돼 있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중개보수 있죠. 중개보수 실비에 관한 규정이 이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관련 규정들이고, 시험 문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목적이냐 아니냐, 목적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이냐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가 목적이죠. 근데 여기다가 틀린 표현으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앞에 공인중개사를 안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적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하면 틀린 거예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나와야 돼요. 개업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적은 거고, 이것 이외에도 저 목적과 틀린 말은 다 틀렸다 보시면 돼요. 목적이 아닌 거. 자, 전문성 제고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온다? 공신력 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공신력을 제고하겠다.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 업무 이렇게 나와요. 한 글자를 딱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럼 틀린 거예요.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자,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한다는데 적절하게 규율하겠다, 적절하게 규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틀렸고,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뭐라 나옵니까? 국민의 재산권, 국민 재산권을 보호해주겠다. 좋은 말인데 목적이 아닌 거죠. 그리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거래 질서 확립. 또 목적인데, 좋은 말인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적은 것들이고, 요것 이외에 다른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적이냐 아니냐, 이거 되겠죠. 자, 목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고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단이 지금 4분단이 있네, 그죠? 각 대표 한 사람씩 읽어볼까요? 아니면 전체 다 읽어볼까? 다? 일단은 그러면 다 읽어보고, 목소리가 작다든지 아니면은 안 맞다든지 그러면 대표 한 사람만,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한 사람만 지명해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한 분단. 자, 여기 첫 번째 줄이 1분단입니다. 자기 분단을 잘 기억하세요. 1분단이고 2분단이 좀 많네, 그죠? 2분단 많은 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맞거든. 그러면 대표 한 사람 자, 2분단이고 여기 3분단이 좀 많죠? 3분단 많고, 그다음 마지막 줄이 4분단입니다. 예,
이게 목적도 4개잖아, 그죠? 그래서 한 분단씩 하나씩 읽으시면 돼. 시작하면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목소리가 작거나 그러면 또 안 맞거나 그러면 한 사람만 따로 시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대표한 사람만. 되겠죠? 예, 잘하셔야 돼요. 자, 이 법의 최종 목적 시작. 공인중개사 운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표만 시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지금? 1분단만 하는 거예요, 얘는. 이거는 2분단, 3분단, 4분단. 되겠죠? 예. 다시 합니다. 기회는 이제 한 밖에 없어요. 기회 2번, 다른 학원도 다 2번 줬어요. 자, 합니다. 이 법의 최종 목적, 시작. 공인중개사 운동에 안 되겠다, 이제. 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까, 지금 상황이? 1분단 하시라고, 요거, 5분 있잖아, 5분, 1분단 하시라고 해요. 1분단 다. 그 다음, 이거 2분단, 3분단, 4분단 하시라고. 합니다. 최종 목적, 시작. 공인중개사 운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냥 갑니다. 2번째. 그 전문성 제고 하고, 3번째. 하여, 4번째. 국민경제에 이관한다. 예, 잘하셨어요. 예. 뭐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목적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식으로 암기 좀 하시고 이렇게 있으면 돼. 그러면 시험 문제 충분히 맞춥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25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문제가 있죠. 자, 목적에 대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거죠. 명문에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나왔죠.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있었습니까? 목적 맞죠? 자, 니은은 중개업의 적절한 지도. 이거 목적 아니죠? 디귿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육성. 목적 아니죠? 4번째, 개업의 공신력 제고. 목적 아니고. 5번째가 국민경제 이바지. 목적입니까?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목적이냐 아니냐를 딱 읽어보고 판단할 줄 아시면 돼요. 답이 2번입니까?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용어정의 2절에 보면 용어정의인데 이 용어정의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까지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도 보통 1번 문제로 용어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6개의 용어가 있는데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 용어정의가 암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막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문제도 또 많이 풀어보고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6개의 용어가 있는데 일단 줄을 한번 꺼볼게요. 거기 1호에 보면은 중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죠. 자, 중개는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중개 대상 물입니다. 밑줄. 중개 대상 물 나와야 되고 그 옆에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리고 4번째 알선 해서 이 4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암기하시고, 자, 2번째가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입니까? 예, 이 법에 의하여 이 법 밑줄 뭐한 자입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다. 그래서 자격 취득. 자, 중개업 보세요. 3번째 용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죠.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긋고 일정한 보수. 그 다음에 중개를 밑줄 업. 그래서 4개죠. 의뢰, 보수, 중개업. 이런 식으로. 자, 4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밑줄 긋고 뭐한자,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밑줄. 자, 5번째 소속공인중개사죠. 자, 밑줄 닦았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 사람인데 가로를 잘 보셔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 동그라미. 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자, 뒤에 넘어가서 중개보조원이 누굽니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되어 있죠. 아닌 자. 그리고 기업의 소속 밑줄 긋고
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현장 안내 일반 서무라고 있습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단순한 업무 보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봤을 때. 자, 그럼 6개의 용어가 있는데 용어를 한번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용어 정리. 자, 첫 번째 용어가 중개라는 용어인데, 중개는 아까 중개대상물이 나와야 되죠. 예,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나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거 말고 그 밖에 권리, 요거 이외에 다른 권리,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이 말은 발생 변경 소멸이죠.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자는 거예요? 알선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는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가지 요소가. 그래서 자, 일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음 시간에 중개대상물은 우리 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정 중개대상물은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용어 정의가 2조고 목적이 1조고 중개대상물이 3조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5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가 토지죠. 두 번째는요,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세 번째가 임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모.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이 5가지 물건,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선했을 때 이 법상에 뭐가 되는 거야? 중개가 되는 겁니다. 5가지 물건. 그럼 이거 암기해야 되겠죠? 앞머리따면 어떻게 암기합니까? 토건, 입관공 이렇게 암기합니다.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 법상에 중개를 쓰는 거지. 5가지 물건 이외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알선해 줬다. 그러면 이 법상에 중개를 한 것이 아니다 보시면 돼요. 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자동차가. 그래서 반드시 중개대상물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의 당사자가 나와야 되죠. 거래 당사자. 자,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매수인이 있죠. 또 임대차 같으면은 임대인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죠. 자, 매도인하고 임대인, 요런 사람들, 매도인과 임대인 요런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권리를 어떻게 한 의뢰인이에요? 이전하는 의뢰인이에요.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를 이제 넘겨주는 이전 의뢰인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과 요거 임차인 요런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용어 자체를요. 이렇게 할 때 알아두면 되고. 그럼 세 번째,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요거를 우리는 민법에서 뭐라 부릅니까? 요거를 무슨 행위라 불러요? 법률 행위라 부릅니다. 요거 법률 행위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다 법률 행위죠. 같은 말로 뭡니까? 두 글자로 계약이에요. 계약. 요거. 자, 이런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대표적으로 매매교환 임대차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교환 임대차가 명시되어 있고 이 세 개만 득실 변경했을 때 중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매매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권리가 있지요. 자, 그래서 매매교환으로서, 이 매매교환 같으면은 뭔지 아시죠? 매매교환으로서는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됩니까? 소유권이 득실 변경되지요. 자, 그러면 임대차로서는 어떤 권리? 임차권이 득실 변경이 되고, 그 밖에 권리가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용익물권이 있죠. 용익물권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이고,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는 유치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어요. 자, 물권이고, 채권으로서는 가등기 담보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된 판매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선이란 말은 소개입니다. 소개. 다른 말로 주선이고 뭐 흥정이라든지 교섭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의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 정의 중에서 이 중개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풀어보고 하면 중개라는 용어는 이 범위에서 다 나온다 보시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죠. 자,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 자격 취득입니까?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 반드시 무슨 법? 이 법이 돼야 돼요. 이 법.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이라고 했어? 저 법이라고 했죠. 예, 저 법의 대표적인 법은 외국법입니다. 시험 지문에 외국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 취득했다. 그러면 이 법상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한 자로 끝나야 되겠죠. 요 뒤에 막 뭐 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요게 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거실에 게시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네, 이 법상의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로 틀린 질문이에요. 물론 거실에 게시해도 공인중개사는 맞긴 맞아. 책상에 넣어놔도 공인중개사 맞죠. 자격 취득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거실에 뭐 게시를 하든 책상에 넣어놓든 뭐 어디에 사무소에다 벽에 걸어놓든 뭐 잊어버렸든 어떤 간에 자격을 취득한 상태면 다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 주려면 용어 정의로서는 자격 취득으로 딱 끝나야 돼요. 자격 취득한 자로 딱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다 포함시켜 주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격 취득한 자인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좀 어떻습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좀 되기가 좀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한 몇 달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기가 좀 힘듭니까? 좀 느껴집니까? 네, 요거 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대충 뭐 주는 자격증 아닙니다, 우리 이 공인중개사는. 1년 정도, 1, 2차 할 거면 할 것 같으면 1년 정도 딱 바짝 시간 할애해서 수업 안 빠지고 딱 듣고 여러 가지 막 학원에서 하는 거 다 좀 듣고 이렇게 해야지 성적이 이제 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자꾸 공부해도 조금 이제 잊어버리고 막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독하게 해야 돼요. 좀 느껴지죠? 앞으로 더 느껴집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지. 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아주 독한 사람이지.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수험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런 분들은 예, 오셔가지고 또 뭐 상담도 하고. 예. 저도 이런 공부하면서 다 수험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죠? 공부를 다 했고 여러 가지 과목들. 근데 합격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방법이 있어요. 예? 어떤 거 포기하고 딱 전략적으로 이렇게 수험 준비니까 이거 뭐 연구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합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격하면 되잖아, 그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십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좀 약간 뭐 이렇게 슬럼프에 뭐 빠진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슬럼프는 왜 뭐 어디 올림픽 나갑니까? 뭐 슬럼프는 무슨 슬럼프입니까 도대체? 올림픽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3년씩 4년씩 이렇게 올림픽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좀 이렇게 슬럼프 빠지고 이런 거지. 그러면 1년 정도 공부하는데 무슨 슬럼프입니까?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하시면 돼. 그런 거 없어 뭐. 모의고사 뭐 시험 한번 쳤다고 해가지고 뭐 성적 자기 생각보다 당연히 안 나오지. 성적이 자기 성적 안 나온다 해가지고 뭐 안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중간에는 그런 성적도 물론 중요한 공부하고 있는 중간에는 이게 성적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의고사 이런 데 좀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그 내용, 그 시험지 있죠. 시험지 이제 그걸 공부해서 또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모의고사 치는 거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조금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 겪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하여튼 잘 견디셔야 돼요. 예. 일단 우선순위를 좀 이게 공부하는 데 잡아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다른 생각이 안 드니까. 자, 하여튼 공인중개사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공인중개사까지. 자, 거기에 22페이지에 보면 중개라는 용어 나오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개의가 있죠. 자, 거기에서 약간 했던 거 다시 한번 외웁니다. 중개대상물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거래당사가 나오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 다음에 알선 해가지고 용어 정의 완벽하게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물어봤을 때.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림 밑에 뭐 3요소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밑에 내려가면은 중개행위 성격 나오죠. 중개행위의 성격이 뭐냐? 사실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행위.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냐면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가 보면은 판례 보기에 두 번째 줄 끝에 가시면요. 자,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라고 되어 있죠.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예를 들어 매매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개업이에요. 그게 사실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림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조적인 준비 행위는 보조적인 행위다. 자, 그리고 독자적인 행위다. 이런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사자로서의 하는 행위도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인으로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행이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중개행위가요. 뒤로 넘어가서 중개의 종류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이 책을 통해서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약집이 나오면 또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면 되고 시험 문제 막 나오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뒤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와 구별되는 개념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가 거의 요약집에 이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중개 대상 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 있죠. 요거는 중개 대상물을 하고 나서 한번 위치 꺼 볼게요. 그거 하고 나서 끊는 게 좀 편합니다. 일단 뒤로 넘어가서 자, 밑에 중개 31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있죠.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뭐 한 자라고요? 예, 자격을 취득한 자다. 그렇게 말 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중개업이 나옵니다. 뒤에 넘어가니까 중개업 나오죠. 중개업은 용어 정의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단독으로 막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중개업이요. 자, 중개업은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의뢰, 다른 사람의 의뢰. 그리고 일정한 뭘 받아야 됩니까? 네,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정의했던 중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줄이면 의뢰, 보수,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의뢰, 보수, 중개업 해서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다른 사람 의뢰. 자, 이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 다른 사람은? 네, 의뢰인인데 의뢰인이 누구예요? 네, 소유자죠. 소유자가 의뢰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유자부터 대리권 수혜받은 대리인이 있죠. 대리인. 그 다음에 일정한 일 위임받은 수임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대리인이 와가지고 위임장 가지고 와가지고 뭐 팔아주세요. 그러면 의뢰한 거죠. 자, 그런 팔아주세요에 대해서 청량의 의사표시한 거죠. 예. 소장님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죠. 자, 그런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거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 정확하게 이제 뭐라 부릅니까? 그럼 여기에서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러면 네 글자로?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중개계약이든 뭐 청소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일단 의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약이 체결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기로 약속만 했다. 얼마 달라고 요구만 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받기로 약속만 했다. 요구만 했다. 중개업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를, 그럼 저기서 정의한 중개가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된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알선하는 것까지 들어와야 중개가 되는 거예요. 알선하는 것이 중개잖아. 알선하는 것을 뭘로 한다고?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 중개와 관련해 가지고 판례 두 가지가 있어요. 컨설팅 행위, 이 중개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도 중개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리면서 하는 거죠. 금전 소비 대차가 있어요.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가지 판례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업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업이 되려면은 세 가지의 요소가 결합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업이 되려면 일단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한 번 가지고는 업을 한 것이 아닌 거죠.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지 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영리 목적이 돼야 되죠. 영리 목적이 되어야지 업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되었을 때 업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업에 관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에 관한 판례는 첫 번째, 우연한 기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해줬다. 그러면 중개업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네,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그래 보시면 되고. 간판을 내걸었어요. 네, 간판 내건 상태에서 단 한 번 했다. 그러면 그거 중개업 한 겁니까? 요거는 한 것이다 봐야 돼. 간판을 내걸었다는 거는 계속 반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판례 여기까지 보시면 돼. 자, 이제 네 번째 개업을 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마찬가지네. 네, 이보에 의해서 뭐 한 자예요? 네,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이보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다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업 중이다 그러면은 일단 일을 안 하는 거잖아. 휴업 중에 일 안 하는 거죠. 자, 일을 안 해도 등록증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다 포함시켜 주려면 개설 등록 한자로 끝내야 돼. 너 업무 정지 중이다. 근데 일을 안 하는 거잖아. 그 사람까지 포함시켜 주려면 개설 등록 한자로 끝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시험 문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럼 틀렸어요. 중개를 업으로 지금 안 해도 개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면 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류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법상에 자, 첫 번째 누구냐면은 자연인이죠. 자연인. 자, 육체가 있는 자연인으로서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자격 취득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공인중개사인 기업입니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인이죠.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죠. 그러면 등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명칭이 공인중개사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 자, 두 번째는 자연인은 맞는데 자격증이 있다 없다? 네, 자격증 없습니다. 그냥 이제 등록을 했다 보시면 돼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쉽게 얘기하면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는 경우 요거를 무슨 개업? 부칙상의 기업이죠. 부칙상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제도 이전부터 계속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이제 중개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자격증 없어도. 그래서 이 부칙상의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등록 취소 처분 받게 되면 다시 자격증 따야 돼요. 자격증 취득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 세 번째가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죠.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법인인 개업 이렇게 부릅니다. 법인인 개업,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을 말해요. 중개법인. 자, 요거는 우리 법에서 규정한 개업 공인중개사고, 자, 중개법인 말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 누굽니까? 특수법인이라 그래요. 농협이나 자산관리공사나 뭐 산림조합 이런 거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사람 남았죠? 두 사람. 누구 남았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나와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정의하지요.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업에 소속이 된 누굽니까? 공인중개사다. 네.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라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 말하네, 그죠? 자,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여기 있는 법인 있죠? 법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누구 포함? 공인중개사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원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인 거예요. 자, 뭐 합니까? 중개 업무 수행하지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를, 개업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건 여기를 어떻게 포함을 이제 제외를 한다든지, 여기 공인중개사라고 안 하고 그냥 사원 임원, 그러니까 사원 임원인 자 이렇게 하든지. 사원 임원인 자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 사원 임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없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님이 되면 그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여섯 번째가 중개보조원이네, 그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아닌 자인데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개업에 소속돼 있어요. 직원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합니까? 현장 안내를 해요. 대표적으로 현장 안내를 암기하셔야 돼요. 현장 안내. 그 다음에 일반 서무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업무고, 요런 업무 같은 단순한 업무를 해요. 그냥 업무 보조가 아닙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단순히 들어가야 되게. 그 단순히 대표적인 업무가 현장 안내 일반 서무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죠? 예. 시험 지문에 공인중개사로서 막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단순한 업무 중에서 대표적으로 현장 안내. 그러면 현장 안내 아파트까지 모시고 가야 되지요? 아파트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파트에 올라가도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올라가 되지요? 올라가서 불을 켜면 된다, 안 된다? 껐다 켰다. 됩니다. 여러분들 불도 못 켜나, 그죠? 손은 씻어도 됩니까? 물 틀어봐도 되지요? 근데 뭐 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됩니다. 물이 나오니 안 나오니 막혔니 안 막혔니, 불 형광등 몇 개 나갔니 안 나갔니 이런 거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그건 조사 확인 해가지고 이제 설명 막 한 거예요. 조사 확인 설명 사항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자격증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 나는 다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문제 풀 때 그러면 안 됩니다. 법대로 해야 돼. 법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는 자기 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틀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6개의 용어는 막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왜? 완벽하게. 시험 나온다니까. 시험 나옵니다. 우리는 나오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나온다는데 이거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안 틀리도록. 자, 그래서 6개의 용어가 있는데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여기. 자, 32페이지 중개업 돼 있죠?
자,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말은 일단 중개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그 뜻이고, 일정한 보수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이것이 중개업이다. 네,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이 의뢰가 쌍방 당사자의 의뢰일 필요 없고, 일방 당사자 의뢰도 뭐 무방하다 그 말이죠. 쌍방 의뢰 아니고 일방 의뢰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나오지요. 중개행위하고 보수를 받았다. 그 중개업 한 겁니까? 중개업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줄에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그 밑에 판례 중에서 판례 보세요. 판례의 그 네 번째 줄 보면은 글자 다른 부분 있죠. 색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판례예요. 이런 판례는 판례가 그대로 나옵니다. 지문 그대로가. 그래서 이해하고 읽어보고. 자, 개업공인중개사 넘어갈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자? 개설 등록한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그 종별이 두 번째 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누군지 아시죠? 자, 그 밑에 줄에 부칙상의 개업 누군지 알고 그 옆에 법인인 개업. 자, 밑으로 내려가면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특수법인 중에서 보면 누가 있습니까? 네, 그 그림 바로 위에 보면은 농협이나 자산관리공사나 산림조합이나 이런 이제 특수법인들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일단은 뒤로 넘어가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누구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지요. 예,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좌하는 자인데, 자, 여기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포함 이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가서 중개보전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되어 있죠.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그 밑에 줄 단순한 업무 보조. 그냥 업무 보조하면 안 되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이다. 자, 밑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좋은 문제인데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1번에 중개업이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다른 사람의 의뢰를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잖아. 근데 뭐라 돼 있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알선하는 것. 요건 아니죠. 요거는 중개업이 아니잖아. 자, 이번에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여기까지 좋은데 중개 대상물의 현장 안내까지 좋은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나와 있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3번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아까 판례 있었죠? 네,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죠. 자, 4번 지문이 중요한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은 등록을 안 했다 그 말이죠. 자, 이 등록을 안 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했죠. 그 말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그런데 등록을 안 했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등록을 안 했으니까 중개업이 아닌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바쁘다 보면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중개업의 등록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여부는 관계없다고. 등록을 했냐 아니냐는 관계없어. 일단 누가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계속 했죠. 그러면 중개업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했으면 적법 중개업이고 등록을 안 했으면 무등록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업 한 겁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의뢰 보수 중개업을 받았죠. 그러면 중개업 한 겁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좋은 지문이죠. 자, 그러면 5번에 미성년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네. 미성년자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성년자. 예, 우리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뭐 어렵지 않죠, 문제가. 예, 이런 식으로 풀면 다 맞춥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종교 대상물 보도록 하겠습니다.